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전주이시 대동종약원 전래부 차장님이시면서 국농문화재 전문위원이신 이상훈 위원님을 모시고 많은 부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 방송국까지 오시는데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네, 전혀 불편한 게 없었습니다. 사무실이 이 종로 우리 세계유산인 그 창덕궁 앞에 네. 위치해 있어서 네네. 버스로 2정거장 타고 왔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 유림방송 시청자 여러분께 위원님 소개를 간단히 좀 해주시겠어요? 예. 네. 저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면은 현재는 그 전주이시 대동종약원에서 현장 제사를 책임지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네. 남한에 위치해 있는 사심릉뿐만 아니라 종묘 대제 그리고 사직 대제, 황구 대제, 칠궁 제향 등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제향에 필요한 부분을 또 준비하고 네. 여기 또 앞서서 문화 행사가 있습니다. 지자체 네. 문화 행사 등이 있는데 그 문화 행사의 행사 계획에 맞게끔 시나리오를 짜고 또 현장 가서 직접 제사를 진행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대동종약원의 전래부 차장님으로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차장님으로서의 많은 역할과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09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2009년 6월 30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인류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그 탁월한 네.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은 세계문화유산 네. 조선왕릉이 42기가 등재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건지. 아, 예. 네. 약간 그 기수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조선 왕릉이 이제 총 50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북한에 10기가 있고 네. 남한에 이제 40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문화재청 데이터에는 조선 왕릉 하면은 42기로 해서 네. 훈훈과 재능인데 실제로 북한의 그 조선 태조 고황제의 4대조 네. 목조, 익조, 도조, 환조의 4대조하고 4대조비 네, 네. 능이 8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총 50기로 저는 그 강의 갈 때마다 항상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네. 2009년 6월 30일 조선 왕릉 40기가 등재된 것은 남한의 40기 능만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현재 그 조선왕릉의 그 40기하고 그 외에 제향을 모시는 곳이 1년이면 몇 기 정도나 되시나요? 저희가 그 왕릉에 관련된 제향은 72번 정도가 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이제 왕릉뿐만 아니라 네. 세자와 세자빈의 원, 그리고 왕을 배출했으면서도 왕비가 못 되신 분들이 7분이 계신데 네. 그분의 원과 묘, 그리고 이제 폐위되신 우리 연산군과 광해군 네. 묘까지 다 이렇게 포함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총 1년이면 72번의 제향을 모시고 예, 예. 있는 거죠? 예, 예. 아,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왕릉 하면 우리의 전통 문화를 담은 독특한 건축 양식하고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진 그런 공간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 조선왕릉에서의 우리가 꼭 알아야 미리 상식적으로 알고 가서 보면 좋을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 이제 이제 왕릉에 오신다고 하면은 네. 그 대부분 사람들이 겉에 나타난 것만 이렇게 보려고 해서 이렇게 오는데 네네. 그러지 마시고 이제 능에 올 적에는 어디 능을 답사를 한다 이렇게 했을 적에는 사전에 네. 요즘 왕릉에 관련돼서 저술된 책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런 책들을 한 권 정도 선택해서 네. 한번 읽어보고 오시면은 그 능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 네. 지금은 저는 이제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등재될 적에 권고 사항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실제로 이제 뭐 수락관, 수복방 등이 이제 그 없어져 가지고 네. 요즘 이제 그 정부 지원금을 통해서 수복방, 수락관 등을 이제 복원하고 있는데 그 과거 사진들을 보면은 네. 수락관, 수복방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그 실제로 이제 능에 와서 볼 적에는 없던 그 수락관, 수복방이 있는 걸 보고 이제 깜짝 놀라실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네. 그 기존에 있던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 사진들 네, 네. 중에서 이제 능에 올 적에 그런 기본적인 걸 이제 보고 오시면은 네. 아 뭐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통해서 정부에서 그 지원금을 들여서 이렇게 좀 바꾸고 있다 네, 이런 네.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제한 공간마다의 그 지금 말씀하신 수복방이라든가 네. 그런 것들이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원래 그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시신을 모셔놓은 그 봉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제사를 지내는 정자각이 있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제물 같은 걸 준비하고 뭐 제사 전날 뭐 향축을 보관해야되던가 하는 제실 같은 게 있는데 네. 현재 이제 불행하게도 제실 같은 경우에는 각 능마다 하나씩 다 있었거든요. 네. 근데 다 이제 멸실 없어지다 보니까 네. 뭐 동구릉에 하나, 뭐 서운릉에 하나, 네. 뭐 이런 식으로 있죠. 네. 좀 차후에 이제 그것도 우리가 차차 복원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나아가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수복방, 수락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본적으로 왕릉을 그 건설할 적에 네, 네. 왕릉을 조용할 때 다 있던 그런 시설물인데 네. 뭐 6.25 전쟁 등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네. 멸실된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 상당히 많은 왕과 그 왕릉에 그 수락관 수복방이 복원돼 있어서 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가 한 거의 15년이 다 돼 오는데 네, 네. 그 왕릉의 변천을 저도 이게 보면서 마음이 꽤 흐뭇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능마다 제실이 다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구릉에도 현재 하나만이 존재하고 있고. 예, 동구릉에 있는 건 수능 제실입니다. 아, 그래요? 예, 서운릉은 명릉 제실이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제실을 빌어 쓰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 쭉 이제 이 일을 하고 계시다 보면 각 능마다의 제실이 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왕릉을 복원한다고 그러면은 그 반드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예산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유무가 결정될 텐데 네, 저는 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설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왕릉 제향이라든가 조선 왕릉 뭐 능원묘에 대한 제향을 한 15년 정도 관장을 해서 지금 맡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 그 왕릉에 담긴 기본 사상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왕릉에는 이제 여러 가지 사상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충효를 바탕으로 둔 조상 숭배 사상. 아, 네. 그 다음에 풍수지리 사상. 네네.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사상이 있는데 네. 저는 왕릉을 꼽자면 두 가지 사상을 꼽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 그 충효를 기본으로 한 그 유교 사상과 네. 풍수지리를 기본으로 조성했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다고 보면 조금 더 나아가서 결국 보면 이제 왕릉 제향이기 때문에 애민 사상하고 그 자연 사랑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아울러야만이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저도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그 왕릉에 이제 애민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실 공역하는데 네. 엄청난 인력이 동원되거든요. 네네. 근데 실제로 그 기록에서는 제가 보질 못했는데 능을 조성하다 보면
어떤 사고로 인해서 네. 그 돌이 상당히 무겁잖아요. 네, 뭐 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다쳐가지고 요즘도 뭐 공사하다 보면 뭐 부실 공사 해가지고 이렇게 공사 중에 이렇게 무너지는 그러게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네. 당시에도 그게 없다고 보진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조대왕 같은 경우에는 뭐 능을 조성할 적에 물론 뭐 육신이 바로 썩는 게 좋다고 그래서 뭐 그런 뭐 사유도 있지만은 네. 그, 그 석곽 네. 그 돌을 통해서 그 제궁이나 뭐 이런 거 현궁이나 이런 걸 이제 조성 할 때보다는 그 회격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네. 그만큼 돈이 또 덜 들어 돈이 좀 덜 들어가고 네. 또 그 병풍석도 없애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런 거를 볼 적에는 애민 사상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네.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지금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이 얼른 생각난 게 보본반시라는 것도 생각이 나요. 네. 그래서 임금님이 우리 백성을 위해서 다 베풀고 예. 다 품고 가셨던 그분들에게 우리가 인간이면 은혜를 받으면 꼭 갚아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애민사상, 보본반시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게 기본 사상으로 깔려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 제가 거기까지 네. 생각은 못했는데 아니요 지금 저는 큰 덩어리만 그냥 네, 이게 네. 두 개만 얘기했는데 네. 그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능마다 가면 그 자연 광경, 그러니까 자연의 그 풍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을 좀 풍요롭게 하고 네. 안정감이 들고 이제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힐링한다고 할까요? 거기 와서 그냥 좀 편안하게 쉼의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능원묘가 네, 아닐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재앙을 지내다 보면 정자각에서 이제 모든 행례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능침 공간을 볼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예. 네, 그래서 그 관람, 그러니까는 그 능을 찾아와서 뭔가를 좀 보고 가고 싶고 알고 가고 싶다. 그래서 그 능침 공간까지 올라가고 싶다라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많죠. 네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디 이렇게 개방해 놓은 그런 능은 없나요? 그 개방해 놓은 거는 이제 최근에 그 세종대왕 영릉 가보면은 네. 옛날에는 이제 동쪽 서쪽에 이제 계단을 만들어서 네. 능침 물론 이제 봉분까지는 못 가더라도 능침 전면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해놨는데 네. 요즘은 이제 그 조선 시대 때를 되돌려서 네. 그 동서쪽에 뭐 계단을 없애고 그랬지만은 네. 지금 또 그 다는 안 그렇지만 일부 능들이 네. 그 뒷 옆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자각을 통해서 그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은 네네. 그 능침 그 전면까지 올라가서 물론 능침을 다 다닐 수는 없지만은 네. 옆에 가서라도 그 능의 구조나 이런 거 볼 수 있는 것들을 문화청에서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저 옛날하고는 조금 많이 이렇게 완화가 된 그런 상황이 됐겠네요.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그러면 능원묘의 그 분포도라고 해야 되나요? 네. 능원묘는 어느 정도의 그 위치하고 있는지 예.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능이나 뭐 원도 그 예외적인 사항이 있지만은 네, 뭐 영월 장릉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처음부터 영월로 모시지 않았고 네, 세종대왕 영릉이나 효종대왕 영릉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여주에 조성된 게 아니고 네, 뭐 세종대왕 능 같은 경우에는 그 아버님 계신 그 태종의 헌능 네, 부근에 있었고 효종대왕 등은 이제 동구릉 내에 있다가 네, 그쪽으로 그 천장에서 이제 모신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네, 보통 능을 조성할 적에는 그 도성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4에서 한 40km 내외로 네, 조성을
했거든요. 네. 이제 그 이유는 그 국장을 5개월 만에 이제 그 치르고 나서 시신을 이제 그 무덤에다 묻는 것을 이제 하현궁한다고 하는데 네네. 그 끝나고 그 초우제를 반드시 그날 장례 치른 날 초우제를 행하게 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와서 초우제에도 빨리 또 그런 해야 되고 또 멀리 하다 보면 그런 그 초우제를 못 지낼 수도 있고 그런 불편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선대 왕들의 그 기일날 되면은 바로 직접 현 왕들이 직접 행차해서 네. 그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 거리가 너무 멀다 보면은 네. 뭐 가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뭐 요즘 뭐 대통령께서 뭐 비행기 타고 외국도 며칠 이렇게 갔다 오시고 하지만은 네. 그 당시에 그게 너무 저게 그 거리가 멀고 궁을 또 한참 비워놨을 적에 네. 뭐 현 왕의 입장에서는 쿠데타 위험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4에서 40km 이내에 조성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분포도가 그러니까 그 서울 도성박 10리 예, 또 80리 예, 안에 다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조성이 되어 네, 있다는 네. 말씀이신 예, 거죠. 그래서 이제 예외적인 것도 예.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 능원묘를 비교하자면 어떻게 다른가요?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능은 이제 네, 그 실제로 왕을 지내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왕하고 왕비 그리고 이제 뭐 추전되신 그 왕하고 왕비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정조의 그 아버님 사도세자 네, 같은 경우에 나 장종이 됐다가 고종에 의해서 장조로 이렇게 추전이 됐는데 네네, 그런 그 추전되신 왕과 왕비의 무덤 네네. 그런 분들이 묻혀져 있는 그 모셔져 있는 그러한 공간을 능이라고 하고 네. 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자 네네. 또 세자빈 서두에 말씀드렸던 네, 왕을 배출했으면서도 왕비가 못 되신 분들 네네. 이런 분들의 무덤을 원이라고 하고 나머지 그 묘 같은 경우에는 원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원도 아닌 네. 그런 능을 그 왕실의 무덤을 그 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말씀 중에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자고 하면 그 무덤의 안장자의 신분에 따라서 예. 능과 원과 묘로 그렇게 네. 구분을 예. 하고 있다는 예,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이런 조선왕릉도 가서 보고자 할 때는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사전에 스터디를 하고 가서 보면 예. 굉장히 좋은 것 같긴 예,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현재 북릉문화재 그 전문위원으로 되신 거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네. 정말 문중에서도 경사인 거죠. 그리고 코로나19 관계 때문에 아직 많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아마 전문위원님이 되신 그 축하연도 아마 치르셨나요? 난 몇 개 받았습니다. 그냥 조촐하게 그렇게 네, 예, 지내고 계셨군요. 그래서 그 국립문화재분과에서의 그 전문위원회 역할은 어떤 거 있어요? 그 국립문화재분과위원회가 이번에 신설된 그런 분과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분과가 아니고 네, 이제 그 신설돼서 이제 5월 1일부터 네. 지난달이죠. 지난달부터 임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우리가 궁능 네. 이렇게 그 말처럼 네. 이제 궁하고 네. 궁은 뭐 경복궁도 있고 창덕궁도 그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능은 이제 뭐 조선 왕릉에 관련된 게 이제 포함되겠죠. 네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문화재청에서 필요한 거를 할 적에 네. 옛날처럼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어떤 그 뭐 문헌적 그런 그 기본 바탕 위에서 이제 모든 걸 또
그 진행을 하고 해야 되니까 네네. 그런 이제 위원들이 이제 자문해주고 그런 그 위원회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궁하면 그 5대 궁을 다 총괄하는 거겠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창덕궁, 경복궁, 경희궁, 경희궁, 창경궁, 예, 덕수궁, 덕수궁 이렇게 5대 궁에서 아마 봄, 가을로 많은 행사들이 있지 않을까 예, 싶은데. 그 문화재 활용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위원님이 그 활동할 수 있는 그 바운다리가 굉장히 넓어지셨겠어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아직 한 번도 활동을 안 해봐서 일단 저 위원 임기만 시작했는데 네네.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행동 그런 게 이제 상당히 위축된 거로 있는데 네.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정부 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네. 코로나가 점령이 되고 나면은 네. 예, 할 일이 좀 많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는 나름대로의 궁마다의 그 독특한 의례가 있잖아요. 네. 그 의례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자문도 해주셔야 되고 네. 가서 또 같이 그 협업 같은 것도 해주셔야 되고 네. 이제 이런 역할을 이제 앞으로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아 정말 기분 좋으시죠? 아 기분 좋습니다. 네. 저는 뭐 이렇게 그런 뭐 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데 네. 이제 그 활용 쪽에 아무래도 제가 이걸 하면서 뭐 제사와 뭐 기타 이거 행사 같은 거 남들이 해보지 못한 수많은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시죠. 그런 경험 때문에 아마 궁하고 능에서 이루어지는 그 문화재 활용 쪽에 네. 저를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좀 많은 기대가 됩니다. 네, 예. 지금 문화재위원 전문위원으로서의 이제 많은 활약을 저는 기대를 하겠고요. 네. 네. 요소에서 이제 위원님을 필요로 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맨 처음에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진짜 온몸에 막 전율이 느낄 정도로 좋았었어요. 그러셨어요? 저보다 네. 더 좋아하셨네요. 네네 정말 좋아했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의 분들한테도 이제 말씀을 드려서 이건 경사 중에 경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종묘대제나 사직대제 쪽에서도 늘 앞에서 다 이렇게 진두지 하시면서 의례를 치르고 계시잖아요. 그 진두지 한다기보다도 네. 중요한 재관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게 보통 일은 아니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묘 같은 경우에는 뭐 수백 명을 다 이렇게 일일이 다 봐주시면서 하시는 그 모습에 정말 늘 그러니까 존경스러운 마음이 늘 있어요. 저는. 그 뒤에는 굉장히 힘든 면이 많습니다. 물론이죠. 예. 그랬기 때문에 더 제가 마음 깊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주위에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그 많은 분들에게 어떤 분으로 기억이 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 굉장히 그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그 왕실에서 일어났던 그 의례에 네. 대해서 그 참으로 그 열정적으로 일을 했던 그런 네.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오래 기억이 되고 오래 그런 분으로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 가치에 대한 부분을 이상훈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